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형성평가와 피드백 이야기를 계속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어교사 윤지호입니다. 저는 국어교사 김용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형성평가가 또 총괄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현실에서 적용하기 쉬운 형성평가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사실 이거 말고도 교사가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한 번 하고 나니까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하게 된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형성평가와 피드백이 일단 학생에게 남기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단정짓기 정치인인가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설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교사에게 초점을 맞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학생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환자를 안 보고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얼굴만 보고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하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동안 내가 약간 이런 거 관상을 보고 간이 안 좋겠네 이렇게 너 얼굴에 노란 황달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감에 의존한 거였을지 모르겠다. 동시에 떠올랐던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한 수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되게 마음 무너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방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애들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업으로 환류를 했어요. 애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랬더니 그런 헛발질이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영향은 당연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해보십사라고 권하는 입장에서 교사로서 느낀 바에 좀 초점 두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며칠 전에 친구에게서 들은 되게 저 스스로 이제 명언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이제 교사들이 1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는 게 낫고, 한 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한 번 궁리해보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한 번 써보는 게 좋다. 10번은 의미가 없고, 한 번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또 무릎을 쳤는데요. 네, 제가 평가에 미친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이 형성평가가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건데, 왜냐면 형성평가의 핵심 질문 3가지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저기에 어떻게 가지? 이게 형성평가의 핵심 질문 3가지거든요. 근데 핵심 질문 3가지가 중년의 저에게도 너무 인생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의 질문이 아니라 너무 인생 질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질문 속에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 형성평가에 빠지게 됐고, 원래는 제가 평가 되게 싫어하고 평가 미워하고 평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못 하겠네, 이놈의 평가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평가는 어떤 수능 점수나 어떤 등급이나 제가 총괄평가로 아주 좁게 생각했을 때는 그걸 서열화하고 우선순위하고 막 점수를 매기고 막 줄 세우는 평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평가가 되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성평가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납득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무리 좋다 얘기를 해도 정말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또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채점 기준표도 좋고 저희가 앞 영상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 중에서 다 못하더라도 내가 이번 학기 이거 하나만 정말 교실에서 써보겠다라고 선생님들이 결심하셨을 때 그것에서 오는 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 저희 챗GPT 너무 화두였잖아요. 이번 생활기록부 할 때 교사들 사이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챗GPT로 쓰는 게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말이 좀 있었어요. 뭐랄까, 저희가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할 때 어떻게 보면 얘네를 뭐 성실한 학생, 뭐 똑똑한 학생,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언어화가 힘들기 때문에 그 여러 도구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그 형성평가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학생의 상이 되게 뚜렷하고 생생해져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배운 점, 느낀 점, 궁금한 점에 학생이 쓴 궁금한 점만 모아놨다가 그거 바탕으로 학생 특성을 서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반드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학생상이 되게 구체적으로 서서 얘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되게 막막하지 않게 되는 게 저는 되게 기쁘고 좋았어요. 그 전에는 항상 좀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생하게 일어서는 감각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도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이야기가 잘 어떻게 설득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즐겁게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